자, 이번 시간에는요, 역시 여기 제목을 보시니까 딸기를 계속 먹었더니 이런 변화가 과연 매 시간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제 유방암의 아로마테아제를 억제하는 뭐 양송이버섯이 다른 7가지의 항산화 효과가 높은 다른 채소보다 훨씬 더 양송이버섯이 효과가 있었더라. 또 췌장암에는 강황을 썼더니 3개월간 먹였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의 효과가 항암작용에 놀라운 효과가 차이가 있더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더라. 자, 이번 시간에도 뭐 딸기를 먹었더니 어떤 한 환자에게 상당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더라 라는 내용들을 강의를 하지만 사실은 저지방 채식 식단 모든 것이 여러분들 모든 암과 또 상고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염증들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식도암에 딸기가 이렇게 효과가 있더더라. 나는 딸기만 내리 먹어야지. 또 이렇게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딸기를 계속 먹었더니 어떤 변화가 오는지, 특별히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에 있는 여러 가지 논문 데이터를 분석해 놓은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니까 다양한 종류의 과일들이 나와 있는데 한 도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포가 이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어떤 과일들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자,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할 때 심장병이나 또는 암과 같은 만성 성인병 위험률을 줄여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에서 김평호 박사님이 수많은 논문 데이터를 분석하신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새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시는 도표를 보시면 각종 과일이 특별히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시니까 이 그림이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특별히 그 시트러스 프루트, 아주 신 과일들, 레몬, 또 오렌지, 요런 아이들과 또 사과, 이 간 청소할 때 주로 여러분들이 이 간에 있는 담석들을 부드럽게 유화시키는데 굉장히 놀라운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사과산이죠. 유기산, 주석산, 구연산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사과나 딸기 그리고 레몬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 종양을 억제하는데 많은 작용을 했고요. 또 크랜베리, 여러분들 이제 특별히 이제 칸디다 질염이나 또는 방광염, 방광암 이런 계열의 이제 크랜베리 주스들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특별히 크랜베리에 많은 식물성 화학 물질인 페놀릭 성분이 종양을 억제하는데 얼마나 큰 효력을 발휘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사과나 딸기, 레몬, 베리 종류들이 상당히 그 종양이 세포 증식이 암세포가 증식되는 것을 떨어뜨리는데 놀라운 작용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과일들이 또 실험실 패트리 접시에서 자라는 종양을 억제하는데 상당히 효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딸기가 식도암에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식도암이나 편평상피암, 구강암 계열이 상당히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통증도 많이 심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식도암은 아주 고약합니다. 5년 생존율이 10에서 13%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식도암으로 진단받는 첫 해에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자, 식도암을 살펴보면 식도암의 진행은 다단계로 발전하는데 여기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4까지 5까지 굉장히 4까지요. 0기에서 1기, 2기, 3기, 4기에 이제 이 종양이 점점 성장되면서 이게 다른 기관으로 스프레드 이렇게 퍼져나가서 그런 다발적으로 스파처럼 퍼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0기에서 1기 단계에서는 미세하게 시작해서 예비 암 단계, 프리캔설러스, 암이 되기 전에 그것이 이제 점점 성장하는 단계, 그 다음에 암이 전 식도로 번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죽게 해서 전이되는 이런 상태의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식도암의 진행 과정을 나타낸 사진들인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식도에 아주 미미한, 이 사진으로는 조금 분별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아주 미미한 염증 비슷한 암 전초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이 생겨나서 자라는 과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점점 더 심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현저하게 보실 수가 있죠. 식도에 굉장히 종양이 현저하게 자라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식도암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발륨을 투여한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보이시죠? 상당히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서 이제는 정말 손대기가 어려울 만큼 암이 많이 퍼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의 식도암 진행 과정 사진을 좀 보셨는데요. 사실 이 식도암은 단계별로 0기에서 4기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이 식도암 환자들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한 많은 단계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참 유리한데요. 이 학자들이 이제 딸기를 활용해서 식도암 진행 과정을 어느 정도로 종양을 억제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식도암 전 단계 환자들에게 냉동 건조 딸기를 하루에 1, 2온스, 약 생딸기로는 1파운드가 넘는 양을 먹도록 해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도표처럼 한 그룹의 38명에게는 60g씩을 매일 투여를 해봤고 또 다른 그룹의 37명의 환자들에게는 30g씩 절반 정도의 양을 투여한 다음에 6개월 동안 팔로우업 해보았습니다. 추적 조사를 해보았어요. 자,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이 비포 애프터인데 여러분들이 분별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연구 결과를 나타낸 도표와 치료 전 비포와 치료 후의 비포와 애프터의 상태를 나타낸 사진인데요. 매일 이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환자, 노말 환자, 하이퍼플레이시아 여기에는 과잉으로 증식되어 있는 환자들, 마일드한 경우, 아주 경미한 경우, 아주 이제 모더레이트, 아주 중증인 경우, 이런 경우에 딸기를 투여했을 때 비포와 애프터의 상태를 이제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매일 냉동 건조된 딸기를 먹게 했을 때 초기 암 단계 부위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라디오 페카그루센트한 부분, 이게 참 거기서 화면으로 좀 보이십니까? 저에게서는 여기가 조금 드러나는데 현저하게 이렇게 이런 부위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딸기를 투여한 이후에 30g이든 60g이든 투여한 이후에 보시면 거의 지금 이 부분이 그 라디오 페카그루센트한 부분이 거의 차이가 안 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암 부위가, 종양 부위가 보이는데 여기서는 화살표 방향이 보이지가 않죠. 거의 이 부분에 있는 이 부위들이 거의 이제는 밋밋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실험 시작 전에는 아무도 정상 식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모든 식도암 환자들이 가벼운 암 증상이나 중증 증상이 있는 초기 식도암 환자들이었습니다. 실험이 끝났을 때는 모든 암 발생 부위가 중증에서 가벼운 마일드한 상태로 되었거나 또는 완전하게 정상 상태로 되는 모든 과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현저하게 P밸류가 0.0001로 논문을 쓸 때 P밸류가 0.05면 비교적 굉장히 유의한 아주 효과적인 거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0.0001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효과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일드한 경우거나 모더레이트한 경우, 그 중증인 경우에도 보면 딸기를 투여하기 전과 후의 상태를 보면 숫자로만 보셔도 아시겠죠. 30에서 24로 비포, 30g을 투여했을 때, 60g을 투여했을 때 31에서 5로, 또 30g을 투여했을 때 비포는 6에서 7로, 그 다음에 60g을 투여했을 때는 5에서 3으로 현저하게 이 레벨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막대 도표를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식도암 환자의 종양 표지자, 4가지 표지자가 얼마나 딸기를 투여한 이후에 종양 표지자 수치가 떨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증에서 아주 가벼운 초기 증상으로 그리고 마일드에서 암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 도표를 조금 전에 보셨고요. 실험에 참가한 환자의 절반이 넘는 52.7%가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암 완치 판정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이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포와 애프터의 이 비포는 이 새까만 거고요. 약간 빗살 있는 모양은 딸기를 투여한 이후에 종양표지자 수치 4가지가 어느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를 보았더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INOS 또는 요 종양표지자와 COX2와 PS6, PNFKB, P65 요런 종양표지자를 가지고 딸기를 투여하기 전과 투여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떠세요? 투여하기 전의 상태와 투여한 이후의 상태가 종양표지자가 다 어떻게 된 것 같아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예, 세포 증식이 현저하게 줄어든 이런 막대 도표만 보셔도 와, 저지방 채식 그 가운데 식도암 환자에게 투여한 딸기가 어떤 효과를 거두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재밌는 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최근에 식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 의하면 저지방 채식과 고섬유질 식단이 이러한 식도암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저탄고지식이 지난 시간에 저탄고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 많은데 예,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많이 예, 한국 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탄수화물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수많은 영양의학에서는 예, 많은 이 암을 케어하시는 분들이 고섬유질 저지방 채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물론 탄수화물이 가짜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와 같은 정크푸드,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가짜 탄수화물은 여러분들 현저하게 줄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IP6, 피트산염이 여러분 이 항종양 억제 작용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가짜 탄수화물일까요? 정제되지 않은 고구마 그대로, 감자 그대로, 그리고 콩 그대로, 정제되지 않은 곡류 그대로,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이 아니라 현미, 통밀, 오트밀, 그 다음에 콩 종류들, 각종 콩 종류들, 각종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와 같은 살아있는 씨앗 종류들, 이런 피트산염이 풍부한 IP6가 어떻게 놀랍게 항종양작용을 하는지 지난 시간에 공부하셔서 이제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고육식이나 고지방 섭취가 암 발생을 배가시키는 반면 저지방 채식 식단은 식도암뿐만 아니라 모든 대장암을 비롯한 모든 종양을 억제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공부하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 왼쪽 도표를 보시면 이제 현저하게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니까 meat and fat, 고기와 지방을 많이 점점 Q1, Q4까지 점점 더 많이 늘려봤더니 OR, 오즈 비율이, 발생 비율이, 암 발병 비율이, 식도암 발병 비율이 이래서 15, 64, 2.84까지 늘어났습니까? 줄어납니까? 이 현저하게 늘어나는 것을 식도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늘어나는데 P밸류가 보니까 0.0001이니까 굉장히 유의한 아주 효과적인 이 결과 보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기와 지방을 계속 늘렸을 때는 식도암 발병률이 현저하게 늘어나는데 fruit and vegetable, 과일과 채소의 양을 점점 늘렸더니 자 1에서 0.57에서 0.51, 0.41 늘어났습니까? 줄어났습니까? 예, 식도암 발병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P밸류가 0.02로 상당히 유의한 효과를 발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왼쪽 도표를 보시는 것처럼 고지방, 고단백 이런 섭취를 늘렸을 때는 암 발생률이 오즈 비율이 증가하는데 과일과 채소 섭취를 늘릴 때는 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이런 많은 논문 도표들을 보시면서 결론적으로 암 수치가 이거 낮아진 것은 무슨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콜테 세스틴 박사가 유명한 심장 전문의가 그 스텐트나 바이패스나 또는 심장 우회로 수술 같은 수술로 이 말기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이나 심장혈관 질환 카디악 어레스트를 부르는 그런 심장 질환 환자들을 치료한 게 아니라 단지 뭘로? 여기 보시니까 원 다이어트. 예. 수술 전문의가 수술은 안 하시고 뭘로? 예. 식단으로. 예. You are what you eat. 계속 제가 시간마다 강조하지만 지금 나의 유방암의 현 상태, 지금 나의 췌장암의 현 상태, 지금 나의 당뇨병의 현 상태는 내가 먹은 음식이 지금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가 먹은 음식과 라이프 스타일, 푸드 스타일, 식생활 습관에 의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현 장소에서 완전한 근본적인 치유를 원하신다면 대중요법으로 잘라내고 뭐 유방을 한쪽을 절개하면 이제는 다시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1년 안에 타목시펜을 계속 먹기도 하고 절제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폐로, 림프로 계속 타셔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근본적인 레디칼 리미션 상태로 들어가시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병이 들게 한 뭐부터? 타락한 식욕부터 정복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식단의 개혁부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의 저자 켈리 터너 박사가 뭘 계속적으로 하버드에 들어가면 많은 중증 환자를 케어할 낫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면서 하버드에서 내리 공부를 하셨는데 하버드 의대는 결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중증 암 환자들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가를 봤더니 그들의 식단에서 1위가 뭐였냐면 식단에서 암을 유발하는 IGF-1,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을 촉진시키는, 다시 말하면 호르몬성 암 환자들에게 에스트로겐이나 프로락틴을 자꾸 촉진시켜서 암을 크게 하고 암을 재발되게 하고 전이되게 하는 호르몬성 음식을 제한했더니, 다시 말하면 산성 음식을 제한했더니, 암을 유발하는 음식을 제한했더니 다시는 재발되거나 전이되지 않고 그 종양이 억제된 상태로 그대로 암이 캔서 돌먼시라고 하는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고병이나 암 환자들이라면 식단에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소지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을 제한하고 대신에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항산화제가 높은 IP6라든가 이런 항암 효과가 높은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질소와 같은 이런 그 항암제 성분이 풍부한 식단으로 바꾸어졌더니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시는 재발이나 전이가 없는 근본적인 치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해본 나머지 이제는 너무나 심각한 말기 상태가 돼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몇 개월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식습관으로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 수치가 낮아진 것은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신 게 아니고 식도암 환자에게 단지 뭐만 제공해 봤더니 딸기를 제공했더니, 그래서 블루베리, 크랜베리, 뭐 라즈베리 뭐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는데 베리기통이 항암 효과가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오늘 식도암에 이렇게 효과가 있게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좀 시사합니다. 자, 여기서 냉동건조 딸기 60g을 6개월 동안 팔로우업해서 추적조사를 했는데 초기 식도암 환자의 조직세포 검사상으로 현저하게 호전된 사실들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막대도표로 보니까 현저하게 드러나죠.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뭘 시사하는가? 섬유질과 식물성 영양소들이 없거나 적은 육식 섭취가 오히려 식도암 발생 위험률은 배가시키는 데 반해서 저지방 채식을 했더니 특별히 딸기로 식도암을 초기에 발견한다면 충분히 0기에서 1기, 2기 정도에서는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주 중증인 상태에서도 식이요법으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밸류가 0.023이고 자, 딸기나 이런 것을 투여하기 전에는 상당히 2배에서 투여한 이후에 저지방 채식 식단이나 딸기를 투여한 이후에 현저하게 종양 수치가 줄어든 이런 도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실험에 사용한 냉동건조 딸기는 이베이닷컴이나 또는 아마존닷컴에서 딸기가 제철이 아니면 구하기가 어려운데 요새는 겨울철에도 딸기가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이 드시기가 쉬우실 텐데 만약 이거를 이제 항시 드시고 싶다면 냉동건조 딸기는 이베이닷컴이나 아마존닷컴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고 베리 가루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값도 비싸지 않고 또 냉동건조 딸기 가루를 구입할 때는 코셔나 올게닉 딸기를 반드시 여러분이 유기농을 구입하셔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도암이나 또 구강편평 상피암이나 이 구강암 환자분들에게 딸기나 베리 종류들이 얼마나 효력이 있게 작용하는지를 공부하셨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여러분 모두에게 식도암뿐만 아니라 모든 환우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도움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